네,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LMS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 문제를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기출로 변형이 되어서 임용고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TBP라는 교재가 임용고시를 위한 필독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대부분 반영되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해설을 듣기 전에, 풀어보면서 이제, 감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에 반영이 되는구나,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여기 2016년도에 출제된 문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그 B형의 5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패시지를 읽고 read the passage in A and examine the teaching procedures in B. 그리고 B에 있는 teaching procedure이라는 거는 수업의 그 순서죠. 수업 절차, 그 교수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 절차. 그 교수 절차를 본 다음에 follow the directions.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따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를 읽고 B를 자세히 본 다음에 examin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답해 봅시다. A 읽겠습니다. Language learning can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of various ways in terms of how learners process linguistic form to acquire rules that govern its use.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문장 자체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언어학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학습자들이 그 언어적인 형태를 process,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하느냐.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뭔가를 진행시키는 거죠. 머릿속에서 언어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쭉 그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위한 그 언어에 대한 언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쭉 일어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ow learners process linguistic form to acquire rules. 그 문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법칙, 언어 법칙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 형태들을 머릿속에서 처리해 나가는지 that govern its use. 그 룰이라는 것은 즉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그 문법을 배우는 것이 language learning의 일환인데 그것들이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in various ways. 어떻게 그거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classify, 분류될 수 있다. One way is to distinguish inductive learning, 줄칠게요. from deductive learning. 자, inductive learn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재에서 했습니다. induction이라는 거는 룰을 이렇게 도출해 놓는 거라고 했어요. 일단 귀납적인, 번역을 하자면 귀납적 학습이고요. 귀납적 학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반대 뭐라고 했습니까? 연역적 학습이라고 했죠. 이건 연역적 학습인데요. 보세요. 자, 귀납적 학습은 어떤 것인지 그 절차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귀납적 학습 밑에 데리고 와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 귀납적 학습이라는 것은 자, 룰이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까? examples가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뭔가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귀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xamples를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rule induction 도출해내는 거죠. 그렇죠?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귀납적 학습이란 examples를 통해서 룰을 도출해내는 것을 귀납적 학습이라 하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data driven이라고 했습니까? rule driven이라고 했습니까? data driven learning이라고 했죠. 2번 해볼게요. 연역적 학습. 이것은 교사의 role presentation이 나오고 그리고 examples를 통한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됐는지 관찰하는 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data driven이 아니고 반대로 rule driven learning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inductive learning과 deductive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this distinction, 이러한 차이는 is made by 뭐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Taking into account how a rule is learned in relation to its specific instances. 법칙과, 됐죠? 법칙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 example, 그 관계에서 어느 것이 먼저 나오고 어느 것이 뒤에 나오느냐, how a role is learned in relation with its specific instances. 두 관계 중에서 두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 예를 들어서 specific instances가 룰 앞에 온다. 그걸 통해서 이 instances를 통해서 룰을 찾아낸다. 그러면 그것은 귀납적 학습이겠고, 반대로 룰을 배우고 나서 specific instances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연역적 학습이겠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teaching procedure를 볼게요. 분명히 위에 있는 것 중에 이 두 것 중에 하나, induction과 deduction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문법 학습에 적용이 되어서 교사가 teaching을 할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Below are parts of two teachers' instruction procedures for teaching past tense verb forms in hypothetical conditionals. 가정법 중에서 과거, 그 형태에 대해서 교사가 가르치는데 Teacher A, Teacher B, 선생님 두 명이 있고요. 한번 그들의 수업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acher explains to students that past tense verb forms should be used in sentences with if clauses to describe hypothetical situations. 네, explain, 설명하다. 계속할게요. Teacher asks students to complete sentences with appropriate verb forms to show hypothetical situations. 그리고 sentences가 등장했죠. 다음이요. Teacher asks students to read a short text with sentences describing hypothetical situations. 이걸 읽고요. Teacher asks students to write a paragraph starting with the given expression. 그리고 직접 써보는 거. Writing a paragraph.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read a short text. 이렇게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발생했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발생했어요? 요거. 요 sentences에 대한 관찰 혹은 그 적용이 발생했다는 거. explanation이 1번, sentences에 대한 observation 2번이었어요. 그렇죠? Teacher B 볼게요. Teacher gives back the written text about hypothetical situations students produced in the previous class.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뭔가를 생산해냈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걸 돌려줘요. And provides their reformulated text teacher has produced at the same time. 그리고 나서 뭔가 고친 것 같은 그 텍스트를 선생님이 동시에 내줍니다. Only incorrect verb forms in students' writings are changed in teacher's reformulation. 학생들이 잘못 쓴 거를 선생님이 고쳐서 다시 줬다는 거죠. As the examples below. 볼게요. 학생의 original writing은 If I have last year to live over again, I'll exercise more and eat less junk food because I can be healthier. 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If I had last year to live over again, I would exercise more and eat less junk food because I could be healthier. 이렇게 고쳐놨어요. 자, I would exercise more. I will exercise more. I will exercise more가 I would exercise more. 그 다음에 if I have last year to live가 if I had last year to live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쓴 걸, 학생 걸 다시 쓴 거를 학생이 잘못 쓴 거랑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Teacher asks students to compare. 자, compare. 동그라미로 표현할까요? Compare. Teachers reformulated sample with their writings and to underline all the words in the sample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ir writings. 뭐가 다르니? 밑줄을 걷어요. Teacher asks students to find what the underlined words have in common and in what way they differ from the ones used in their original writings in terms of language form. 자, 학생한테 찾으라 그랬다는 거죠. Teachers ask students to working out the rule that apply to all the underlined words based on their findings in the previous step. 아시겠죠? 자, 뭐가 나타나나요?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뭔가를 찾아봐. 그리고 나서 룰을 도출해봐. 이랬어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teacher A의 경우 룰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적용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적 학습입니까? 연역적 학습입니까? 이것은
연역적 학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deductive rule learning이에요. deductive learning이에요. 적을게요. 연역적 deductive. 반대로 밑에 있는 이거는요. 학생들로 하여금 example sentences에 노출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직접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룰을 스스로 한번 working out, 도출해봐라라고 했죠. 귀납적 학습입니다. 이것은 inductive learning이죠. 됐죠? 그러면 볼게요. Identify the type of learning applied to each class in B based on A. 자, B에서 각각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A가 어떻게 했어요? A에는 teacher A의 클래스에는 deductive learning이 적용이 됐고 teacher B는 inductive learning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Then explain how each class orients students toward its identified type of learning with supporting evidence.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역적 학습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적 학습이다 라고 explanation까지 하시면 몇 점 획득해요? 4점 획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2017년도에 B형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Read the passages and the teaching journals and follow the directions. 자, 패시지 A 읽고 그 다음에 teaching journal이라는 거는 저널이라는 건 로그예요. 일지. 뭐 일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사의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가르쳤나 하는 그런 일지일 거예요. 그 일지를 읽고 대답하라고 하네요. 해볼게요. Form, focused instruction, FFI can be split into two types. Focus on forms and focus on for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는 focus on forms, 하나는 focus on form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focus on forms라는 것은 선생님이 미리 나 이거 가르쳐야지 하고 문법을 때로 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모조리 가르치는 거. 복수형의 형태가 존재하는 거. 그거를 focus on forms라고 해서 선생님이 정해요. 반대로 focus on form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생이 뭔가를 잘못 얘기하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자 하고서 학생의 발달 단계를 존중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focus on form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focus on forms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 형태와 의미 중에 형태를 쫓아가게끔 만든 거, 의미가 거의 생략된 거, 그것이 focus on forms이고 focus on form은 의미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학생이 틀리는 거나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폼을 살짝 다루고 그리고 그 의미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폼을 같이 써보는 연습을 하는 폼과 미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적을까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Focus on forms는요. form 이 우선시돼요. 그쵸? form, 형태, 문법. 그 다음에 여기는요. meaning and form 둘 다요. 둘 다 중요시돼요. 그러니까 meaning을 메이저로 하는 와중에 primarily meaning을 포커스로 하는 와중에 form도 잃지 말자 하는 노력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focus on form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Rod Ellis, FFI includes both traditional approaches to teaching forms based on structural syllabi and more communicative approaches. 그래서 traditional 클래스도 들어가고 structural or communicative approach도 들어간다. Where attention to form arises out of activities that are primarily meaning focused.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이 의미에 집중적인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 와중에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밑에 그 두 선생님의 그 티칭 저널을 보면서 위에 있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가 송 선생님이 있고 여기 오 선생님이 있는데 각각의 로그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스터 송, 그 송 선생님의 로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My students often tell me that they feel overwhelmed by the number of grammatical structures they have to learn.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그래마 스트럭처를 배우는데 항상 이렇게 압도된 느낌을 느낀다. While thinking about ways to help students develop grammatical competence. 그래서 문법적으로 더 나은 그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I decided to teach
grammar explicitly in class. 자, explicitly라는 용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explicitly라는 용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시적으로 이 뜻이에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명시적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그 폼 자체를 metalinguistically 언급한다는 이야기죠. Today, I spent most of the class time on explaining grammatical rules using metalinguistic terms. 네, 이런 테크니컬 텀들, 그 metalinguistic 텀들을 사용해서 문법 설명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딨지? 목적은 어딨지? 뭐 여기 이거는 동사는 뭐 여기서 이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지? 막 이런 거요. Although some of the students initially showed some interest in learning about the rules. 자, 처음에 어떤 학생들이 되게 흥미를 보였대요. Many of them got bored. 되게 지루해하고 with some dozing off after 10 minutes or so. 한 10분 지나니까 다들 졸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가르쳤을 때에 수업이 이렇게 전개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Miss O 한번 볼게요. Most of my students find grammatical rules difficult and boring. 네, 이렇대요. So I decided to implement a new approach.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했는데 for this approach, I typed up the reading passage in the textbook. 그 텍스트북에 있는 reading passage를 타이핑해서 and deliberately italicized the target structures.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target structure, 오늘 배워야 되는 뭐 현재 진행형이면 현재 진행형,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 이런 폼들을 italicize, 기울여 쓰기를 했대요. 자, 기울여 쓰기. 여기 기울여 쓰기가 나옵니다. 다른 글자들하고 다르게 뭔가 형태나 색깔을 조절한 거죠. Hoping that this would help my students notice how the target structures function. 자, 주목 현상. 제가 주목 현상은 우리 제2언어 습득이나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 그것에 주목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내가 이걸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과 실질적인 러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사이즈한 이유는 뭐다? Noticing, 이 주목 현상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After I passed out the reconstructed reading passage, 내가 재구성한 reading passage를 주니까 I had my students read it by themselves. 그리고 나서 읽어라, and then work together in groups. 같이 cross-checking their understanding. 어떻게 이해했는지 서로 나누어 봐라. 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셔야 돼요. Italicized. 글자를 비틀어서 글자를 그러니까 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울여 쓰기라든지 이걸 변경해서 그곳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강화시켜 줬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도록, 그것에 주목하도록. 이거 뭐라고 했죠? 그 인풋을 뭔가 강화시키는 거죠. 이거가 바로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input enhancement의 예시입니다. 인풋 인핸스먼트 테크닉을 써서 학생들에게 이 주목 현상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위에 미스터 송은 명시적으로 very very explicitly metalinguistic terms를 사용해서 정말 의도적이고 명시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줬어요. 반면에 지금 오 선생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explicit instruction of rules가 상당히 위에 거보다는 낮춰진 모습이에요. 대신 학생들로 하여금 이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너네가 주목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여기요. Passed up the reconstructed reading passage. I had my students read it. 읽게 했어요. And then work together in groups. 그들의 understanding을. 계속해서 여기는 내가 이탈리사이즈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가 아니고 리딩 패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즉 폼이에요? 미닝이에요? 미닝이죠. 이거를 이탈리사이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준 그 리딩 패시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니까 계속 미닝 포커스드 수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뭐가 일어나고 있나 봐 하는 주목 현상은 강화시켰죠. 읽는 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induce students attention to form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에는 폼에 집중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폼.
그리고 미닝이 거의 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쵸? 계속 수업에서 언어 이야기만 하니까 여기는 내용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를 중간에 끼워 팔기라고 있죠. 살짝 MSG처럼. 그쵸?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중에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깨우칠 수 있게 직접적인 룰 설명, explicit한 룰 설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Referring to the terms in A, A를 보고 A에 대해서 identify the type of form-focused instruction exemplified in each of the teacher's reading journals. 자, 각각 송 선생님의 거에서는 focus on forms가 나타나냐, focus on form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미스 O의 경우 forms가 나타나냐, form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지금 둘 다가 FFI의 샘플인데, example인데 지금 송 선생님한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송 선생님한테 나타나는 거는 focus on 정답이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Mr. 송 뭐가 나타났어요? focus on forms가 나타났죠. 그렇죠? 대문자로 여기는 강화를 해놨는데 이게 input enhancement를 해놨는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으면 돼요. Mr. Miss O한테는요. focus on form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focus on forms는 선생님이 명시적으로 그걸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거를 문법 위주로 학습하게 하는 게 focus on forms고 meaning보다는 form에 더욱더 강화가 많이 된 수업이에요. 반면에 미스 오가 쓰는 focus on form은 meaning이 강화가 되어 있고 primarily meaning이 강화가 되어 있고 그 와중에 form은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끼워 팔기를 하는 게 focus on for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타나는 focus on form 테크닉은 input enhancement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 explain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B. 왜요? focus on forms는요. 여기서 explicitly in class 그래마 티칭을 explicit하게 했고 메탈링귀스틱 텀을 썼고 그리고 뭐가 있죠? grammatical competence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건 focus on forms고 이건 왜 focus on form이에요? meaning focused가 mainly 된 와중에 선생님이 노리생을 위해서 input enhancement 테크닉을 써가지고 학생들에게 패시지를 제공했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primarily students are asked to pay attention to meaning이죠. form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focus on for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적으셨으면 2017년에 임용 문제에서 4점을 획득하실 수 있었다 이 말이고요. 다음 요거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18년 B형 5번에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read Mrs. Lee's opinions about the grammar lesson in A and the sample lesson plan in B. 자, A는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이 선생님이란 분의 생각이고 B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진행해 나갔던 수업이래요. And follow the directions. 읽어볼게요. I think teachers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ultimate goal of any grammar lesson is to build up communicative ability. 자, 문법을 왜 배우느냐?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form, meaning, use 중에 use dimension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believe that classroom activities should not focus on practicing structures. 자, form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and patterns in a meaningless way. 의미 없는 form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instead, they should be designed to involve students in real communication.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학생들을 engage 시켜라. By doing so, grammar lessons will be able to encourage the students' interest in learning and elicit more active and meaningful interaction with others in the classroom. 그래서 meaning과 use가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예요. 우리 그래머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형태, form versus meaning, 의미 versus use, 사용. meaning이라는 게 사전적인 meaning이라면 use라는 건 좀 더 활용론적으로 그 사회와 문화에서 실제적으로 그 뜻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이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실제 쓰임새에 대한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meaning은 사전적인 뜻, use는 활용론적인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도록 할게요. 학교는 하이스쿨,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
레슨 9에 대한 내용이고 11월 24일 수업 내용이에요. Objectives, 수업의 목표죠? 적어볼까요? 요거는 수업의 목표예요. 학습 목표. Objectives는 학습 목표고요. S가 붙었으니까 복수의 학습 목표가 존재하네요. Students will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expression if I were. 가정법, 과거에 if I were 이라는 형태, 표현에 익숙해진다. Students will be able to communicate using the expression if I were.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사소통에. 그럼 보겠습니다. Teaching learning activities. 자, 어떤 수업 내용이에요. Introduction. 수업에 이제 처음이 있고요. Development. 발전 단계가 있고 consolidation.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뭐 처음, 중간,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근데 결론이 conclusion이고 consolidation이 쓰였는데 consolidation 뭔가 강화시켜주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항상 이제 타겟 폼을 도입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한번 마무리 복습을 하면서 한번 다져주고 끝난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인트로덕션부터 볼게요. 자, 선생님이 greeting and roll call 그리고 출석 부르고 teacher and students exchange greetings 인사하고요. Teacher checks if all the students are present. 다들 왔는지. Review. Teacher reviews materials from the previous lesson. 이전 거 복습하고요. Stating the objectives. 그리고 같이 이 objectives를 읽어봤어요. 이제 development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총 4개의 activity 수업 활동으로 진행되는데요. activity 1부터 activity 4까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activity 1이에요. teacher hands out. 그러니까 이 형태를 익히고 쓰기 위한 activity가 총 4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teacher hands out a text that contains several instances of if I were. 자, 텍스트 if I were를 포함한 텍스트를 나눠줬어요. 텍스트의 동그라미. Students scan the text. 쭉 훑어보고 and highlight. 그리고 나서 표시해요. All the sentences including if I were. 텍스트를 받고 if I were 이 보이면 무조건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Students check the ones they highlighted with teacher. 그리고 선생님이랑 자 이거 체크했니? 저거 체크했니? 체크했어요. 다음. Teacher tells students to pay attention to the verb form were.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해보라 라고 도입을 했네요. 이거는 텍스트를 도입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는, reading을 하는 어떤 액티비티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ere에 대한 consciousness raising, 학생들로 하여금 그거에 집중하세요 하는 consciousness raising, were에 대한 의식의 상승을 한번 이야기해줬어요. 그쪽으로 의식을 상승해 놓으라는 액티비티 2 볼게요. Teacher tells students that she is going to read a passage on my dream. 내가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Teacher explains difficult words in the passage. 그리고 단어, 모르는 단어 설명해주고요. Teacher reads the passage at a normal pace. 그리고 보통의 속도로 한번 읽습니다. Students jot down the keywords in the passage as teacher reads.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읽는 거를 들으면서 jotting down, 뭐를요? 키워드를 학생들이 받아 적습니다. Students reconstruct the passage individually. 그리고 나서 그 받아 적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뭔가를 재구성합니다. Teacher hands out the original text to students. 학생들에게 오리지널 텍스트, 자기가 읽은 텍스트를 나누어 줍니다. 자, 아까 위에는요, reading. reading에 기반된 학습이었죠. 그쵸? 밑에는요. 우선 학생들이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listening이 있고요. and 그리고 writing이 있어요. 자기가 들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재구성.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해준 내용을 재구성했으니까요. 그쵸? 지금 reading. 여기서는 reading이 activate 됐고요. 밑에서는 listening하고 writing이 activate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요 activity 2에 나오는 요 일련의 절차는요. 딕토글로스라는 테크닉이거든요. Focus on form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이름은 딕토글로스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그 테크닉들 중에 나와요. 딕토글로스. 이거는 제가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 뜻을 그 의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을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딕토글로스는 focus on form 테크닉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focus on form 테크닉, focus on form 테크닉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activity 3. Teacher has students form groups of 3. 자, 이제 3명씩 모아라. Teacher asks students to think of a job that they would like to have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떤 직업 가지고 싶니? Student use if I were to share their opinions about their future dream jobs. 그리고 미래에 난 이렇게 하고 싶어를 if I were를 사용해서 써본다. Assuming that their dreams come true, 2 students take a reporter's role and interview the other students asking how he or she feels about his or her job. 그리고 서로 인터뷰와 인터뷰의 역할을 하면서 인터뷰해보는 역할놀이를 하고요. Students take turns and continue the activity. 그리고 서로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액티비티를 끝낸다. 아까 reading, listening, writing 있어요. 자, 이거는 뭐가 발달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서로 이야기해보니까 speaking이죠, speaking. 그리고 실제적으로 if I were는 내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그 의미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언제? future dream job.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막연한 미래에 이때에 쓰인다라는 use를 직접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use. 그러니까 미래에 나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 가정을 이 가정법은 언제 쓰냐? 미래에 있을 막연한 본인의 희망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그 활용론적으로 use.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Activity 4. Teacher hands out a worksheet. 워크sheet은 나눠주고요. Students put together sentence fragments to form complete sentences. Teacher reads out complete sentences and each student check their own answers. 문제풀이에요. Teacher writes 3 more sentences using if I were on the board. Teacher asks students to read the sentences.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내가 프래그먼트를 받고 complete sentence를 하니까 아까처럼 writing is writing. 다음에 이제 consolidation, 수업의 종료예요. review, 그동안 배운 거 복습해보고 closure, 마칩니다. say goodbye. 됐죠? 이제 이게 1년의 수업 과정이었어요. 총 4개가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4 skills,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모두 강화되고 있는 환경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스피킹 활동에서는 그래마의 3 dimension 중에서 use를 더욱더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 놀이를 해본 바 있다. 그쵸? 읽어볼게요. 이제 문제. Based on A, choose the one most appropriate activity in the development stage that reflects Mr. Lee's opinion. 자, real world에서 쓰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티브 어빌리티가 살아야 된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액티비티를 하나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Then, support your choice with the evidence from B.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십시오.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는 바로 여기죠. 여기에 총 4개의 액티비티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미스 리가 생각하는 그 그래마의 용도, 그래마의 궁극적인 목표, 왜 학생이 그래마를 알아야 되는가,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스가 여기서 강조가 됐네요. 정답은 뭐예요? 액티비티 3이다. 이유는 얘들아, if I were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were이 반드시 와야 되고 뜻은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라 가정하고 이거를 써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학생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사용하는구나. 내가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if I were라는 가정법 과거를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그러면 미래에 뭔가를 가정할 때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들 dream jobs, 나의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 또 뭐 내년에 있을 resolution, 내가 소망하는 걸 이야기할 때, 아니면은 내 미래에 뭐 나의 soulmate가 어땠으면 좋겠다를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다 if I were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situation에서, 유사한 situation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communicative ability, real world communication, practice and structure는 아니고 meaningless way로 배우는 거 아니고 그래서 뭔가 active하고 meaningful interaction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문법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게 바로 activity 3에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요.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적으시면 4점 중에 4점 받아서 4점 받은 그러니까 4점 중에 4점 만점 받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쭉 하시고요.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그래마의 백그라운드, 그 theoretical 백그라운드 중에서 form, meaning, use 정리하시고 use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게 살아나는 액티비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관연도 기출문제 3문제 풀어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보셨다시피 임용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그 교과서에서 다량으로 그 백그라운드가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해야 될 건, 수험생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이미 알고 들어가는 그 백그라운드를 새로운 상황, 이런 situation, 이 B 같은 거, passage B 같은 거는 real situation, 또 이런 이것도 passage B도 real situation, 또 여기도 passage B도 real situation, 이 situation에 대입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A는요, A 패스지 달달달 외워서 FFI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의 시험이 아니에요. A가 이 A 내용들, 패스지 A 내용들이 모두 우리 교과서에서 두텁게 다루어진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문제 풀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2009년도 좀 오래된 문제인데요. 2009년도 18번 한번 풀어볼게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 이거는 객관식이었어요. 당시는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주관식으로 아까처럼 그 서술형, 논술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8번 한번 볼게요.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 이걸 읽고 이제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rrespond to the activity above? 어떤 게 위에 거와 부합하지 않는지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The students begin by listening to a text that contains examples of correct usage of present progressive tense with stative verbs. 자, 현재 진행형 그리고 stative verbs. 이 정적인 동사요. 뭐 run, go 이런 게 아니고 정적인 동사 있죠. 그 동사들의 ing가 붙어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그렇지만 올바른 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tudents first process the text of meaning.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죠. Then they listen again, this time focusing their attention in the target grammatical feature. 이번에는 학생들이 target grammatical feature라는 stative verb 플러스 ing 이거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Next, they use the data to try to arrive at the explicit understanding of the rule.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여기에서 어떤 룰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Finally, there is an opportunity for the learners to try to use the correct grammatical structure in their own sentences. 그리고 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보세요. 텍스트가 뭐 청각적으로 주어졌건 시각적으로 주어졌건 우선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rule discovery, 룰을 discover 하려는 노력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연습이 주어지죠. 이거는 explicit presentation of rules의 inductive rule presentation과 deductive rule presentation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이거는 inductive rule presentation. 학생들이 스스로 룰을 찾아보려고 하는 data driven learning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룰 인덕션이 뭐죠? 룰 인덕션. 그쵸?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 적으셨어야 돼요. 룰 인덕션. 볼게요.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It employs the deductive way of teaching grammar. 맞습니까? 벌써부터 아니죠? 그 다음에 It develops both listening ability and language acquisition. 네, 왜냐면 listening. 맞죠? 그 다음에 grammar structure니까 맞죠? 3번. It aims to teach grammar by helping learners attentive form. 네, 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 맞죠? It helps students produce language by understanding the rules. 네, 뒤에 연습해보는 상황이 E에 주어졌기 때문에 맞죠? 5. It guides students to discover grammar through mapping, form, and meaning. 그래서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게 하면서 grammar를 discover하게 한다. Inductive way of grammar teaching.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된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deductive way가 아니고 inductive way다 라고 고쳐야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문제 4문제 풀어봤고요. 이 중에는 이제 더욱더 신형도 있고 좀 구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와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